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강승민 전문가, 차트 서퍼 전문가님입니다.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불금을 담당하는 만큼 오늘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줄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한 줄평 코너로 들어오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크 피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강순옥님께서는 RBW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오늘 3부까지 함께하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살려주세요 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주식왕 차트서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남겨주셨을까요? 네,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불메랑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외쳤던.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오늘장 외국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외국인을 엄청 기다렸다. 역시나 기관들이 외국인이 함께해줘서 오늘 너무나 좋았다. 이런 얘기를 외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개인들은 우리 역시나 외국인은 기관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증시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엄청나게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지금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서 확 1030선을 넘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거의 1000선 가까이 떨어지게 됐고요. 코스피는 다시금 3000 아래로 내려와서 3000 밑으로 그래서 2936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저점이 어디인가 지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가 많습니다. 많은 경제 프로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2950선은 저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바로 그 말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깨지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역시나 우리나라는 기회의 장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동안 유망했던 업종이 조금 외국인이 들어온 듯하니까 빠르게 들려오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들이 먼저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또 워낙 엄청나게 파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도 아무래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개인들은 투자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매수를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조금 관망을 하자라는 이야기실까요?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개인분들은 확실히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는 정보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이런 이슈들을 체크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이나 기관들은 좀 더 우리보다 뉴스를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역시나 미국의 이 공장을 짓겠다는 이 삼성의 발표가 외국인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기사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먼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더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간다.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아닌데 좀 위험한데요. 아직 우리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자마자 오늘 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우리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 요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새 달러를 좀 굉장히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달러가 이제는 1190선을 넘어갈 거다. 1990원을 넘어서 거의
1,200원은 뭐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금리에도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FOMC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미국 연준의 이런 의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정말 어떤 것 하나 지금 좋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들이 좀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듯 하면서 또 오른 모습을 보이니까 개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니까 외국은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산다고 따라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장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계속 될 거니까요. 외국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또 기관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렇지만 이제는 작은 종목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항상 매수하고 매도하는 같은 종목에서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종목에서 반대로 움직여라 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오늘 금요일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47%, 코스닥은 0.96%, 사실상 1% 가까운 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도 사실 좀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또 커플링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미국 증시는 좀 추수감사절 때문에 쉬기도 그렇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건 12월에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돌아오고 여러 가지 쇼핑 시즌이 있어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조금 그런 듯 하더니 또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몇 개월 내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를 낚시질 하러 들어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일 막 오르는 것을 보면서 개인분들이 이제는 따라가도 되겠다 안심하고 들어가는 순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만 관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이거를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은 따로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이걸 홀딩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 종목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섹터들은 좀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 개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게임, 메타버스, 2차 전지까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좋았던 모습을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아내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어제 같은 경우까지는 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다시금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사실은 사이클은 옵니다.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내년에 분명히 실적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외국인들이 이러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또 팔고 나가면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고 또 팔고 나가면 저점에서 들어오고 이게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나서 이번엔 누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일제히 미국 증시는 아니지만 나머지 홍콩, 아시아 증시 다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보다 세다라는 요즘에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증시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결국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런 이름과 같이 감기처럼 코로나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쩌면 결국에는 이 치료제가 나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 위생 잘 지키고 방역을 잘해서 이 코로나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IOK입니다. 200억 전환사채 발행에 이 오버행 우려 속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4.57% 하락을 하면서 1,905원 선에 마무리가 된 IOK인데요. 오늘 하루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네, IOK 장 초반에 2,230원이었던 시초가부터 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가장 저점인 1,890원 선까지 막판에 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1,905원 선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IOK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 전환사채 발행이 굉장히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새 여러 가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게 평소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런 시국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더욱 심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IOK가 이 시국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니면 이제 정정 보도를 내면서 우리는 전환사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를 낼 것인가,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가 최근에 신풍이죠. 신풍제약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서 많은 주주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어쩌면 제2의 신풍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오던데, 저도 이럴 때 차라리 빠르게 발을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환사채 발행은 사실은 회사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악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냈다는 것은 신풍제약이 아니죠. 네, 이 회사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OK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 주주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IOK가 최근에 이 넷플릭스죠. 지옥의 이 김현주 소속사로 또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를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전환사채 발행 속에서 급락을 했는데 신풍제약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생각을 하나요? 혹시 이 넷플릭스 지옥이 계속 흥행이 되면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이 지옥이 컨텐츠가 굉장히 좋으면서 너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시 기회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전환사채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급락하고 떨어지니까 이거 좀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OK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 이재명 38조 경인선 지하화 대선 공약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재선 후보가 이 경인선 지하화 대선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1.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수건설이 9,73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요새 건설주가 돌아가면서 호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선 후보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건설 경기가 내년에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돌아가면서 수혜를 조금 받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작은 건설 업체들까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하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가덕도 신공항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이 건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 어떤 주가 제대로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 치고 올랐다가 또 만약에 정말 그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너무나 또 많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대선주 들어가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건설주 사실 최근에 오른다 하다가 결국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계속 갖고 네.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계속 갖고 있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소식이 딱 나오고 나서 또 급격하게 물량 출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정말 뉴스를 보고 제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미 뉴스를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파바박 올랐다가 또 그분들이 빠지면 또 내려가고 이런 걸 요새 굉장히 많이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관심 종목들을 조금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 관심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굉장히 또 빠르게 빠집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이라 엄청나게 쏠렸다가 엄청나게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정말 딱 물리기에 너무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물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손절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금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수건설까지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입니다. 현직 부사장 지분 매각 소식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급락. 네, 이 소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부사장이 지분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16%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8,08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새 이 CEO들이나 혹은 이제 임직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에 급락하는 주가들이 뭐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어떤 게임사에서도 그랬고요. 뭐 어떤 전기차 업종에서도 그랬고 이런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락했을 때 또 그동안 좀 바라보지 못했던 분들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분 한번 매각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야 이 임원들이 주식을 팔 때 정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주가가 이렇게 계속 좋아졌을 때 파는 건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은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보도자료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램테크놀로지인데요. 네, 램테크놀로지가 세계 최고의 이 초고순 불화수소 생산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이 이후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뒤늦게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또 지분 매각을 한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조작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혐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 조작 혐의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직접 배포한 게 아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조사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칭 개인이 거짓 그렇죠. 자료를 또 배포했다고 나왔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주가 조작을 노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 배포한 이 사람을 추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회사의 잘못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좀 느낌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회사에서 좀 주가를 조작하고 싶어서 조금 높이고 싶어서 이런 소식을 일부러 언론사에 내고 그 후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주가가 올라줬으니까 이쯤에서 사익 실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 정말 어떤 소식이 또 이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불화수소 얘기가 사실은 나올 때마다 요새 NFT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도 그런 비슷한 분야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사실은 얼마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나온다고 모든 걸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이 뉴스가 과연 진짜인가, 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낸 자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램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서버와 통신 장비 수혜주 부각 소식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이수페타시스 4,8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통신 장비 수혜주 부각에 신고가를 경신을 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요새 5G에 대한 얘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5G 처음 등장했을 때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한동안 이게 실제로 좀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저께부터 다시금 이제 5G 상용화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부각을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보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 아무래도 통신 장비 수혜를 받는 부분도 굉장히 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좀 더 유용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실적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미국에도 설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되고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5G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4G로 바뀌더라. 그래서 5G는 실제로 못 쓰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도 5G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제는 좀 제대로 설치가 되고 전국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또 미국 인프라와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프라와도 관련해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G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살펴보죠. 전해동박 신사업 성장세 기대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 오늘 상승을 했고요. 52만 원 선까지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는데 장중에 53만 원 가까이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고려아연 전해동박 신사업 성장세 기대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새 좀 보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네. 동박 쪽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박 쪽에서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수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고려아연이 이번 타자를 또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고려아연이 또 이런 동박을 만드는 업체 가운데서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동박이 이제는 다음 타자가 될 것이고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아연 놓치신 분들 내가 들어갈 걸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동박 업체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또 다음 타자가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SKC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 등 정말 하루가 멀다고 한 번씩 동박 관련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입니다.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상담소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니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고 계신데요. 눈빛의 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쭈리님 님께서는요. 한전산업에 대해서 남겨주셨고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살려줘요 님께서는 덕성과 현대모비스, 셀트리온과 루트로닉 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오늘 10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또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종리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실바주주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세상유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잘아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안에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럼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살펴보죠. 인터파크입니다. 매수가는 5,83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을 살펴보죠.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5,590원이었습니다. 4.7%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5,890원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는 5,830원, 비중 10% 어떻게 보시나요? 네, 5,830원이면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할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인터파크가 회사 인수와 함께 합병이 되면서 조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개인들은 조금 견조하게 움직이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역시 외국인들이 뭔가 뉴스를 들은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에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건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호재성 기사가 터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가격대에 걸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걸쳐 있는 가격대가 9,300원에서 40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동안 악재도 있었고 합병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대가 있고 어쩌면 이 합병 이후에 또 좋은 모멘텀을 맞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10% 정도면 걱정하지 마시고 한 연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면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네요. 다음 상담은 뭘까요? 네, 기아입니다. 매수가는 85,0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죠. 오늘의 종가 상황, 기아는 86,600원입니다. 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82,400원이 시초가가 가장 고가였네요.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장중에 85,500원까지 빠지기도 했던 기아였습니다. 2% 하락을 했고요. 비중이 15%인데 85,000원 선이 매수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역시 기아, 현대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탈피를 할 것 같다. 역시나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가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본다면 한 89,000원 정도가 상단이고요. 하단은 지금 딱 지금 오늘 마무리한 가격대 정도가 하단인데요. 이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85,000원 정도 가격대면 이 박스권의 딱 중앙 정도에 위치한 가격대인데요. 만약에 내 다음 거래일이죠. 월요일 날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25% 정도까지 비중을 낮추게 더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낮추게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다음번에 다시 오르는 가격대에서 한 86,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높게 잡아본다면 89,000원까지 잡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한 87,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타이밍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아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RBW입니다. 매수가는 42,3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데요. 9%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6,9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장 초반이 가장 고가였습니다. 45,500원입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마마무 소속사죠. 매수가는 42,300원이라고 하는데요.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는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요새의 흐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은 이 딱 공모를 해서 가장 많이 높았을 때는 기관에서 전 물량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서 물량을 쭉 가져가니까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지금 쭉 들어왔고 개인들은 거기서부터 더 늘려나갔는데 외국인은 거기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수량을 줄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굉장히 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기다려 주신다면 개인들이 분명히 지치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지쳐서 빠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높여줄 거니까 그때를 수익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RBW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죠.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53,500원, 비중은 8%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 오늘의 종가 상황 233,300원입니다. 3%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 시초가가 또 가장 고점이었네요. 245,500원 선에서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53,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8%.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현대와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올해 1월달 보다도 더 낮은 작년 한 10월 정도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매수가가 막 낮은 너무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너무 낮은 것도 아니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볼 때는 한번 뚫고 나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사실은 이 가격이 깨지기 전까지는 딱 요 가격대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쭉 빠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요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움직이고 개인이 바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 가지신 개인분들 개인과 함께 움직이시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관 다시 들어올 타이밍은 바로 개인이 팔고 나가는 그 타이밍이니까 그 타이밍까지 조금 더 버텨보시면 분명히 좋은 그런 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추매에 대해서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내려갈 때 절대로 추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떨어지면서 더 많은 손을 안고 가게 되니까요.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타이밍을 노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점을 어디서 잡는다. 사실은 이거는 전문가들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지만 그 그래프가 틀릴 때도 있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저점이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 뚫고 막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시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방에서 지지선을 해줬던 바로 그 매물대가 상방 압력을 주는 매물대가 돼서 그 가격에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도 2번 정도 그 가격대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을 어디로 잡을지 좀 더 지켜보시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또 중요하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타이밍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면 톡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덕성입니다. 덕성의 매수가는 19,100원, 비중은 17%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5,950원에 마무리가 된 덕성입니다. 3.6%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15,850원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한 딱 그 선방 지지선과 하방 지지선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지금 구매하신 정도가 바로 지금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잠깐 뚫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상단이 지금 보시면 한 24,000원 정도가 되고요. 하단은 딱 오늘 마무리한 가격에서 한 2,000원 정도 떨어진 13,000원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이 그렇게 막 높은 라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17% 정도 되시니까 만약에 추매를 하시고 싶다면 좀 더 떨어지는지를 보시고 한 그래도 13,000원대에 진입했을 때 추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매를 더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서로 굉장히 조금 싸움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조금 많이 빠졌고 외국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관이 빠지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개인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기관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하시기는 보다는 좀 더 다시 올라갈 때를 노리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죠. 한전산업입니다. 매수가는 16,950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13,450원입니다. 0.37%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장중에 14,550원이 고점 라인이었고 13,2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한전산업입니다. 매수가는 16,950원, 비중 3%, 오늘의 종가는 13,450원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미국 인프라 수혜와 함께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들어간 게 아닐까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매수가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저점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 때도 이 부분에서 한번 막힌 적이 있었고 계속 요 한 13,500원 정도 되는 라인에서 계속해서 상방과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뚫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조금 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이쯤에서 조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면 딱 그 지금 상방 지지선 라인을 해주고 있는 정도의 절반 가격인 15,000원대까지는 가격대를 낮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인프라 수혜를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갖고 올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은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것보다는 미국 인프라 외에도 다른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태양광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발전용 인프라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의 이런 태양광 또 풍력 아니면 뭐 바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관련 공사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살펴봤습니다. 2부 때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 차트 서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